오늘 새벽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볼 경합 과정에서 이제 헤더하는 과정이었죠. 네. 상대 선수에게 안면을 좀 가격을 당하면서 이제 바로 교체가 됐는데 네. 일단은 제발 별일이 없길 바라고 지금 좀 많이 부어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경기 끝나고 라커룸에 갔는데 네네. 라커룸에 간 이후에는 경기장에서의 그 당장 그 판단했던 상황보다는 라커룸에서 그래도 훨씬 괜찮은 상태였다. 네, 승리 세레머니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남아 있어서 라커룸에 남아서 네. 승리 세레머니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얼굴은 일단 부어 있는 상태이긴 해요. 네네. 뭐 케인이나 여러 선수들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데 그렇죠. 올라온 거 보면 네네. 확실히 부어 있는 거 맞긴 한데 이게 이제 어쨌든 자세한 오피셜 이 부상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진단은 네. 오늘 저녁.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경기가 끝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 정밀 검사를 할 거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스팔리니 코치가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 네. 기자회견 가졌는데 거기서도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래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파악을 못하죠. 네. 이게 결과 나와야죠. 뭐. 그러니까 뭐 부어 있는 상태인데 의사도 아니고. 그럼요. 이제 의료진이 이제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안에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무조건 이제 내일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보고 이제 확실한 진단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뭐 토트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우리 국가대표팀도 월드컵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첫 경기가 이제 우루과이인데 네. 우루과이 경기가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야, 손흥민의 어떤 이 부상 정도가 또 대표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일단 뭐 우루과이전이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월드컵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그렇죠.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얼굴 부상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경기 화면을 봤을 때 좀 안 좋아 보였거든요. 매우 안 좋아 보였는데 네. 어쨌든 뭐 다행이라고 하긴 하지만 뭐 걸어가지 못해서 뭐 부축을 해주면서 걸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정도의 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결국에는 이제 안아골절인 거죠. 근데 이 안아골절일 때 그 몇 명의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안아골절도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일단.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는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리디거랑 부딪히면서 부상을 당했었죠. 네네. 근데 이제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는 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로에 나가냐 못 나가냐. 요게 이제 이거 안아골절이면 바로 몇 주 뒤인데 못 나간다. 네. 했는데 데브라이너는 18일 만에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요. 네. 반면에 지난 시즌에 오시맨도 지금 오시맨 이제 가면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안아골절을 당한 이후에 안 쓰면 좀 불안하니까 다 낫긴 했는데 좀 쓰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오시맨 같은 경우는 부상을 당한 이후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후에 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아골절도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선수마다 부상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당연하게도 이게 좀 정해지나 봐요. 부상의 기간이 또 길 수도 있고, 그쵸? 뭐 짧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최악의 상황이고 일단은 뭐 인터뷰가 나온 게 어쨌든 뭐 파악이 된 바로는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는 훨씬 더 괜찮아졌다. 다행입니다. 라는 거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봐야 돼요. 결과는. 그렇죠. 오피셜한 결과가.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막 섣부르게 뭐 어떤 부상입니다. 그럼요. 뭐 이렇게는 판단을 할 수가 당연히 없고요. 뭐 직접 보고 판단하는 의사가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뇌진탕 이슈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얼굴 부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뇌진탕 소견이 있으면 교체 횟수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딱 머리 다치자마자 심판이 바로 이제 멈추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부상은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게 뇌진탕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진탕 소견을 받으면 6일 동안 경기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뇌진탕 증세가 있으면 손흥민 선수가 당장 있는 주말 경기는 리버풀전 당연히 못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었다 라고 하더라도 뇌진탕 소견이 있으면 이제 강제로 이제 출전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게 나왔냐면 손흥민 선수의 뇌진탕 여부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하는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나왔던 이유가
그 뇌진탕 이슈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경기를 못 나올 수 있을 만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다음 경기는 아마 제 생각엔 못 나올 것 같아요. 3일 뒤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니 좀 이런 이제 부상이고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일단은 좀 선수 보호천에서는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괜찮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월드컵 어떡하나 또 뭐 토트넘 남은 경기 어떡하나 하지만 선수 건강이 우선이라서 그럼요. 선수 건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 월드컵 못 나가도 됩니다. 네, 선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요.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수 건강이 가장 우려가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요 부상을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거죠. 네네. 일단은 뭐 월드컵에 나가냐 못 나가냐 요거는 다음 문제고 경미한 부상이었으면 좋겠다. 선수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가장 먼저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면 우리 대표팀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대체할 선수가 사실 없습니다. 뭐 대한민국 대표팀의 에이스니까. 뭐 이제 지금 이제 토트넘도 당장 어제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니까 대체할 선수가 없었어요. 네네. 물론 히샬리송이나 클루셉스키가 있으면 좀 말이 달라지겠지만 이 두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빠지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마르세유가 편합니다. 경기하기가. 어제 특히나 마르세유가 득점을 해야 되는 경기였죠. 전반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나간 이후부터 마음 편하게 라인 올려서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래 그 마르세유가 3백을 쓰는데 토트넘이 어제 3톱을 썼죠. 그러니까 한 명씩 이제 붙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손흥민이 나가고 3-5-2가 되니까 손흥민을 마크하고 있었던 은벤바 이 선수가 그냥 오버래핑을 합니다. 네네. 편하게. 아니 뭐 뒤 털릴 일이 없잖아. 일단 그렇죠. 손흥민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뭐 모우라도 스피드가 빠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면 히샬리송도 빠르고 뭐 쿨루셉스키도 드리블 능력 있고 하지만 어쨌든 라인이 올라왔을 때 이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는 그렇죠. 토트넘에서 손흥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모우라, 쿨루셉스키, 히샬리송이 이제 손흥민만큼의 공간 침투의 이런 효율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뒷공간 침투가 너무나 약해지면서 편하지.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없다면 리버풀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곧 만나는 노팅엄 포레스트, 리즈 그리고 월드컵에서의 뭐 예를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인을 편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사실은 저는 리버풀전에 반다이크나 코나테 이 두 선수 믿고 라인 매우 높게 올릴 거라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위험 부담이 없지 이제.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만나야 되는 팀이 뭐 노팅엄 포레스트는 그렇다 치고 리그컵이니까 리즈 하면 전방 압박 강한 팀이죠. 편하게 하는 거예요. 리즈가 지난 시즌만 해도 라인 높여서 압박할 때 손흥민의 공간 침투 때문에 대량 실점했던 경기도 있거든요. 근데 리즈가 이제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월드컵 때 벤투 감독이 매우 과감한 전략들을 쓰잖아요. 그 전략을 쓰는 이유가 상대팀 뭐 포르투갈, 우루과이, 뭐 가나 올리지.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라인 올리니까 너네도 올려라. 우리도 올릴게. 왜냐면 우리 손흥민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노리는 건데 손흥민이 없으면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입장. 특히나 포르투갈,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한국 라인 올리네? 우리 라인 올릴게. 근데 너네 라인 왜 올리지? 없잖아. 너네 무기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너네는 우리 라인 왜 올리지? 우리 디아스 있고 우루과이에 히메네스 있고 우리 좋은 수비수들이 있는데 너네 라인 왜 올릴까?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뒷공간 공략 못하고 괜히 라인 올렸다가 뒷공간 허용하고 이런 게 되니까 사실은 특히나 우리 국가대표팀은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그렇죠. 사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팀도 그렇고 그 토트넘도 그렇고 일단은 뭐 손흥민 선수의 골 여부랑 관계없이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대팀도 함부로 올리고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런 영향력들이 있는 건데 좀 일단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월드컵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아무튼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건강입니다. 그치. 뭐 대표팀 월드컵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결과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오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뭐 나온 다음에 회복 속도가 또 어떤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월드컵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섣부르게 판단을 못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이제 또 오늘의 그 검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토트넘에서도 그렇지만 토트넘이 맨시티나 리버풀이나 자신들보다 강팀을 상대할 때 더 잘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공격 찬스가 몇 번 안 와요. 한 경기에 꼽아봐야 뭐 한 3번, 4번?
그 한 3-4번의 찬스가 손흥민에게 한두 번만 연결되면 손흥민이 그 역습 찬스에서 골로 전환하는 전환율이 그렇죠.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역습에서 최고의 선수구나. 월드컵도 유사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냥 달리기만 빨라서 역습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기만 빨라서 하면은 사실은 모우라도 빠르고 뭐 시살리송도 빠르고 하죠. 근데 올라갔을 때 빠른 데다가 득점까지 완벽하게 해낸다. 요게 되니까 이제 최고의 선수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팀은 또 마찬가지죠. 맞아요. 우리 대표팀은 사실 우루과이, 포르투갈, 뭐 가나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특히나 포르투갈, 우루과이처럼 우리보다 강팀을 상대할 때는 우리가 공격 찬스가 경기 중에 한 4번 5번 올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한두 번의 찬스가 결정적인 찬스가 올 텐데 그때 손흥민이 넣느냐 못 넣느냐. 그렇죠. 여기서 16강을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 그 싸움이지. 그 싸움. 뭐 지던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 거냐, 무승부 하던 경기를 이길 거냐, 요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빠져버리면 이제 아무리 또 빠른 선수가 빠른 선수는 많거든요. 뭐 황의조도 뒷공간침도 잘하고 황희찬도 있고 엄원상도 뭐 뛰어갈 수 있고 정우영도 뛰어갈 수 있고 하지만 그 결정력에 있는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할 선수가 없다는 거죠. 없죠. 아유,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